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작품인데요. 이 책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보는 게 더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미리 알고 보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그냥 읽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리뷰를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책을 바로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표지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이제 볼맛이 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책의 군데군데에 이런 이제 사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과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작가 본인의 자서전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을 또 이제 추적하는 어떻게 보면은 스릴러 같은 그런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동화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런 사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을 들인 그런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저의 리뷰를 한 장에 요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조금씩 풀어가기로 하고요. 좀 이제 뭐 빽빽하게 적어놨지만 첫 번째로는 그냥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과 관련된 서적 정도로 저는 알고 읽었는데요. 읽어보니 삶과 진리, 질서, 혼돈, 의미 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하지만은 않은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약간 니체적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한 사람의 과학자의 삶을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이제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의 철학을 잘못 해석하면은 개념적으로 신존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인을 강조하면서 나치즘의 우생학으로 빠지는 길이 열리게 되듯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에는 질서가 존재하고 우열이 존재하고 따라서 퇴화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세상을 나아가는 존재들로만 채우는 것 그것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미션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선포를 하지만 그 힘의 의지, 뭐 권력 의지 등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뭐라고 해요 초인 그다음에 우월한 인간에 대한 강조로 또 이렇게 잘못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철학을 오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읽으면서 그렇게 니체를 오독하는 것 그런 그 사상들이 좀 떠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책의 저자는 범주 없는 세상 그 자체로 빛나는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녀 역시 우주에는 무의미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범주가 사라진 곳에서 허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동하는 것, 연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하여 니체의 철학을 이어받아 차이의 철학을 전개한 들레즈가 떠오르게 합니다. 하여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책은 들레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범주, 진리, 인식을 포함해서 오래된 삶에 대한 질문, 철학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저도 이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은 없고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질서나 위계, 명령보다는 생성, 조화,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이끌림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서에 대한 이끌림이 더 강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제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죠.
질서에 대한 집착은 폭력이나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기준을 세우고 우월감을 뽐내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들에 대하여 비록 민미할지라도 그 힘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그런 자연만이 존재를 하지만 이 룰루 밀러와 이 데이비드 조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 데이비드 조던의 삶을 추적을 하는데요. 데이비드 조던과 룰루 밀러로 이제 나눠서 저는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비드 조던은 이제 그의 스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의 도덕률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위계라던가 완벽함의 사다리 혹은 등급이 감춰져 있다. 아가씨는 자연을 하나의 종교적 텍스트로 제시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하고 하나하나 그 이제 뭐 물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 나가면서 자연의 질서를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신의 계획, 생명의 의미,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까지 해독해내는 작업이었다. 데이비드는 이제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쓸데없는 걸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들, 뭐 자기가 처음 보는 꽃들, 막 이름 지어보고, 뭐 분류해보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의 스승 아가씨를 만나면서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진화론을 보고선 이제 데이비드 조던은 눈에 씌어진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꼬리를 붙들려 카펫 위로 끌려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진화론자들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다윈이 신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추구는 여전히 고귀한 일이라 여겼다. 그는 자연의 사다리의 형태,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위가 정해져 있는지를 드러내줄 가장 높은 청사진에 대한 추적을 이어갔다. 다만 이제는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믿는 점만 다를 뿐이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이 골치 아픈 점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그 세계관이 보여주는 것은 허망한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조던은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다. 자연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그조차도 절망에 완전히 집어삼켜지지 않으려면 그 거짓말이 진실이기를 믿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을 만드는 것 그건 그냥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데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데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이기를 믿어야만 했던 거죠. 그 기만의 기이한 연금술이 펼쳐졌습니다. 겸손을 유지하라는 수천 년 이어져 온 경고는 잊어라. 어쩌면 이것이 신이 없는 세계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인지도 모른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지속적으로 오만을 복용하는 것이야말로 실패해야 할 운명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민족주의적 제국주의, 지배자 민족 이데올로기, 귀족들의 결투, 학교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아이들, 길거리 깡패들의 언어 구사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니체와 이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연결되는 그 한 루트가 저는 떠오르게 된 거죠. 신이 없는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오만을 복용함으로써 강자, 우월자의 이데올로기들 그런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개미들과 별들과 함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내리는 느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진실을 엿본 그 당혹스러움, 그것에 대한 해독제가 이제 데이비드 조던에게는 자연을 분류하고 거기에서 질서를 매기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느낌, 그 따뜻한 느낌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기만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얻고자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가 나를 아름답고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혼돈을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고 보장해주는 안내자도 지름길도 마법의 주문 따위도 없다. 그래서 이제 룰루 밀러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좋은 대로 살아. 동질성은 사형 선고와 같다. 한 종에서 돌연변이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그 종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위험을 초래한다. 우생학적 비전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금세 사라질 점 위에 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히 많은 관점 중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 그 범주에 맞춰서 모든 존재들을 재단을 하는 것, 동질성으로 사물들을 분류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굉장히 스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고기들을 뭐 어류라는 거 통칭한 다음에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데이비드 조던이 평생을 해 나갔지만 어류들을 보니까 어떤 어류들은 오히려 포유류와 더 가까운 그런 어류들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산다고 해서 물고기들을 전부 다 어류라고 통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은 뭐 원숭이와 더 가깝고, 뭐 코뿔소와 더, 말하자면 코뿔소와 더 가깝고, 뭐 이런 식의 분류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이렇게 분류해 놨다는 것들이 사실은 육지에 있는 것들이 더 어류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들 물에 산다고 해서 다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와 작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더 부합을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류란 내내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비드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생물의 범주, 그가 역경의 시간에 닥쳐올 때마다 의지했던 범주, 그가 명료히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범주는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만의 도덕성을 발명할 자유를, 이게 진짜 니체의 철학의 정수죠. 자기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모든 규칙을 무시할 자유를 얻었다. 별들을 포기하는 일이 성직자에게는 다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범주를 부수고 나왔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모든 범주는 상상의 산물이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줄곧 찾고 있었던 것을 얻었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계속 그것을 잡아당겨 그 질서의 짜임을 풀어내고 그 밑에 갇혀있는 생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들레지적이라던가 이 룰루 밀러 쪽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다시 블록화 움직임이 보이고 주변 국가들이
군대를 재무장시키고 어떤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생성하자, 그냥 향유하자 그런 정신으로 그런 침략자들에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폭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대기업이라던가 정부라던가 군대라던가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해야지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은 권위, 위계질서, 질서, 힘 이런 것들이 다시 필요하게 될 텐데 어떤 것이 정답일지 그 양쪽 사이에서 저도 계속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다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에 그쪽에 그 어느 선쯤에 우리 조화로운 삶에 바람직한 그런 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